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크게, 활달하게. 오늘 지도도 강론반 시작하겠습니다. 강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강론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선생님들.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지도서에 이제 이게 하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제 검정 출판사잖아요. 그러니까 검정이기 때문에 출판사마다 지도서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틀은 거의 비슷해요. 그럼 지도서의 제일 먼저 일부라 그래가지고 총론이 나오는 거예요. 총론. 이 총론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1료에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사회과의 성격 및 목표, 내용 구성, 교수 방법, 평가. 즉 총론의 내용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겠죠. 뭐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바뀌면 총론도 뭐 할까? 자연히 바뀔 거 아니야, 선생님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다 혹시 보면 뭐 여기 봐봐 선생님들 사회과 교육의 본질하면 시민성 전달 모형도 있고 또 반성적 탐구 모형도 있고 다 일렬 했던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다 나시죠? 자, 이것들은 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얘네들은 다 공부를 했고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강론을 보는 거야.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제2부 강론이라고 나와요. 강론. 그럼 이제 이 강론 내용은 어디 부분의 내용을 보다 더 확대해 있을까요? 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 및 성지기준 파트 있죠. 그 부분을 이제 확대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럼 강론을 보면 자, 우리가 사는 곳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과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이런 제목들은 어디서 보셨습니까? 우리 성취기준 3학년 1학기 1단원과 2단원에서 봤어, 안 봤어? 봤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곳 단원 개간이라는 게 나오고, 그럼 단원 개간의 이 파트를 보면 뭐 첫 번째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가 성취기준을 보면 우리가 사는 곳에 성취기준이 몇 개 나올까요?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될까? 첫 번째 주제, 두 번째가 두 번째 주제 나눠져 있는 거야,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단원의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선수학습 2학년 1학기 이 부분은 뭘 말할까요? 슬기로운 생활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 자, 후속학습 4학년에 뭐가 나온다? 지도로 만나는 무엇? 우리 지역이라는 게 있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 그 다음에 무슨 지역? 다른 지역 이렇게 나아간다고 그랬잖아, 선생님들. 이렇게 되어 있고 학습 목표가 그래서 여기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도는 무엇과 일관성이 있어야 될까요? 이건 단원 목표잖아. 그러면 단원 목표 위에 뭐가 있어야 될까? 단원 목표 위에. 그렇지. 교과 목표가 있지. 무슨 목표가 있다? 교과 목표. 그럼 교과 목표는 어디서 했어요? 교육 과정에서 했잖아. 그럼 교육 과정에서 사회과의 교과 목표를 했으면 사회과의 교과 목표가 자, 사회 선생님들 보면 방금 전에 두 개의 단원이 있었잖아, 선생님들. 그럼 두 개의 단원으로 세분화가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럼 이 단원 목표가 다시 세분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시별 학습 목표로 세분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봐봐. 성취 기준과 뭐가 있습니까? 평가 기준이잖아. 그럼 결국은 선생님들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성취 기준 이렇게 연관성이 있겠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뭘 만들어내네? 평가 기준을 선생님들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단원 도입이 있고 보시면 이제 1단원인 선생님들 총 8에서 몇 차시? 9차시로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단원도 보면 이제 10부터 15, 16차시라고 있어 없어? 있잖아. 그리고 이제 교과서 쪽수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지도서.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 교과서만 보고 못 가르치잖아요. 너무 교사를 비교한 건가? 가르칠 수 있죠. 그럼 뭘 봐야 돼? 지도서를 병행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선생님들 평가 유형 역량. 그럼 우리 교육과정에서 뭘 공부했습니까? 선생님 교육과정에서 평가 내용 하면 뭐 기억나?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평가 내용 있죠. 이게 조금 완전히 이제 뭐 세분화되겠지. 그에 따른 평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역량. 그래서 공부할 때 선생님 우리 역량, 그 다음에 교과 목표의 과정 기능, 그 다음에 평가의 과정 기능을 일관성 있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었죠. 그게 다 이제 보다드 선생님들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장소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삶이라고 선생님 되어 있고, 차시가 쭉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주제 내용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구조화라고 선생님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보는 게 좀 시각적으로 좀 공부하기가 좋은 게 성취기준. 성취기준 줄글로 되어 있죠, 줄글. 그 줄글 아래에다가 요거 주제 내용의 구조를 넣어놓으면 똑같은 줄글에도 그래도 좀 보기가 더 뭐 할까요? 시각적으로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는 곳이 있고 선생님들 단원의 핵심 개념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회과 지도서 문제 중에 강론 문제 중에 80% 이상 있죠. 80% 이상이요. 단원의 핵심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 자, 그러면 2022 개정 내체표에는 핵심 개념이란 말이 나왔어, 안 나왔어? 없었죠. 그 대신 핵심 개념이 어디에다 들어있습니까? 일반화된 지식이라든가 내용 요소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자, 그러면 장소와 우리 삶에서는 장소감이라든가 우리가 살기 좋은 곳에서는 디지털 영상 지도라는 게 아주 뭐 하더라? 중요하다 했으면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단원의 핵심 개념은요, 출판사보다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물론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기존 국정을 못 따라가요, 선생님들. 국정이 훨씬 핵심 개념이 많이 나와 있고, 검정이 종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국정 버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같이 봐야 돼, 이게.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공부할 때 똑같은 장소 가면 설명해도 출판사마다 뭐 할까 또 설명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하나의 출판사만 보면 좀 뭐 할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할 때는 2개 이상의 출판사를 같이 정리합니다. 근데 표현은 달리 되어 있을 때 비교해보면 뭐 할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제가 아무리 말해도 처음엔 안 믿어요. 그래서 3, 4월 교재 같은 경우는 2개의 출판사를 같이 제시합니다. 직접 비교해 보라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한 다음에 하나로 뭐 할까? 점점 모아야 돼. 공부하기 이제 쉬운 걸로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때.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저도 이제 제일 먼저 정리를 할 때 이 단원의 핵심 개념하고 성취 기준을 또 뭐 해야 돼? 접목시키고 교과서 내용을 접목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쭉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봤습니다. 무슨 마을에 가요? 바다 마을에 가요. 또 넘겨봅시다.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고, 또 봐, 여기 봐. 이제. 참고자료 봐봤습니다. 장소란 말이 있죠. 장소. 그리고 이제 구성주의와 생활 세계의 지리교육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자기 대학 교수님 이름이 가끔씩 나올 거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그리고 보면 막 여기 뭐 사적지리, 그다음에 뭐가 있으면 공적지리라고 쭉 나와 있잖아.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야. 이러한 내용들이. 자, 그리고 선생님들 또 뒤에 보면 나의 일상생활은 어떤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까요?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리고 또 넘겨보시면 선생님들 장소감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쭉 나와 있잖아. 그리고 지리교육적 의미 나와 있죠. 선생님 봐봐. 앞에서 장소감이란 말 나와 있었죠. 좀 전에 장소란 말 나와 있었죠. 또 지금 뭐 나와 있습니까? 장소감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장소에서 경험감 있게 알아볼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과서가 쭉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주소서를 지역내다 보면 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단원의 핵심 개념도 출판사마다 다르잖아.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가 끝이 없어요. 이게 검정이다 보니까 일단 이것저것 다 뭐 할까?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부할 때 자기가 교과서를 무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교과서인데 교과서는 아주 쉽게 느껴져요. 그 교과서를 패스하고 어디에 초점을 둬버릴까? 참고자료 있죠.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성취 기준하고 점점점 뭐 할까? 멀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야. 성취 기준, 단원 핵심 개념, 그 다음에 뭘까? 교과서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참고자라면 말 그대로 뭐랄까? 참고하면 되는 것들인데 공부를 엉뚱하게 하면 참고자료에 초점을 둬버리고 그리고 참고자료를 공부하면 좀 공부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왜? 중고등학교 임용고사 문제예요. 중고등학교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선생님들 적당히 믹스해야 돼요. 적당히.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지도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근데 우리가 교수학습 모형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일이 공부했었죠? 그러면 이거야. 이 교과서의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 이 부분은 과연 어떤 교수학습 모형으로 지도해 볼까라는 걸 선생님 떠올려야 돼.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사회과학적 개념을 지도할까? 이걸 떠올리거나, 이게. 그래서 교과서를 보고 어떻게 임용이 출제가 될까를 읽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초과정에서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교과서, 모든 강론의 교과서를 보면서 1, 2월에 배웠던 걸 봐야 돼. 서로 접목시키는 게 있죠. 그게 제일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서 한번 예를 한번 선생님들 들어드린 거예요. 지도서. 자, 그럼 이제 실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선생님들 학년별 학습 목차라고 선생님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일단 3, 4, 5, 6 쭉 나와 있는데 목차는 참고하시면 되고 자, 교재 구성 어떻게 했냐면 제 1부, 2부 나눴거든요. 1부는 2022 개정 3, 4학년 성취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용 요소하고 단원의 핵심 개념 및 용어들 있죠. 이걸 접목시켜야 돼요. 그리고 검정 지도서 강론을 선생님들 정리했고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기출문제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선생님들 기출 뽀개기 교재에서는 연도별로 문제를 풀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푸냐면 단원별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초등하고 중등 문제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풀고 기출은 계속 뭐 해야 돼? 반복하고 반복 또 해야 돼요, 선생님들. 자, 그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들. 문제가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었냐면 이게 작년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럼 작년에 출제되었던 선생님들 문제를 봤을 때 가와 다음을 참고하여 기억에 해당되는 용어를 써라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자, 그리고 선생님들 또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무엇 용어를 쓰라고 선생님들 두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었잖아요. 선생님 이런 문제들은 다 어디서 출제가 된 걸까요? 요거면 충분합니다. 주요 개념 및 용어설 있어 없어? 요거면 선생님 충분해요. 이게. 그럼 제가 거기다가 주요 개념 용어설 참고자료 성취 기준 교수학습 모형 수행평가 있죠. 이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재를 구성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 5개의 범위 틀에서 출제가 되고 있더라. 그럼 이제 음영을 내게 해놓은 이유는 이 문제는 여기서 뭐하다 출제가 되었다 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야 쌤들. 우리 교수학습 모형 사회 중요하잖아요. 근데 1, 2월 했잖아. 또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잡았습니까? 테마별 뽀개기. 우리 1, 2월에 쌤들 유일하게 남겨놓은 게 뭐였어? 테마별 뽀개기에서 교수학습 모형 남겨놨잖아. 그러면 사회 과목을 끝날 때 교수학습 모형을 합니다. 다시. 그리고 또 이제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또 다시 풀어볼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등 문제를 다시 풀고. 이렇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주로 임용고사 문제는 선생님들 되게요. 교사와 교사의 대화를 주면서 주요 개념 및 용어 해설, 성취 기준 관련 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학습 모형 관련 문제를 출제해요. 이게. 그러면 선생님들 성취 기준 관련 문제를 보려면 성취 기준을 보려면 반드시 선생님들 뭐가 연관지어야 돼? 교과서와 관련지어야 되고 또 이전에 출제가 되었던 초중등 기출문제를 서로 연관지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교재를 구성했다 그 말이야 선생님들. 그래서 12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페이지 봐보면 선생님들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올해 나왔어 안 나왔어? 올해 나왔죠. 근데 선생님들 이 지리정보가 올해만 나왔습니까? 이게
선생님, 지리정보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앞으로 집 살 거죠? 집 살 때 뭐 보고 삽니까? 집 살 때 뭐 보고 사요? 민주쌤, 노량진 집 구할 때 뭐 보고 샀습니까? 교통이 좋은가 좋지 않는가, 언덕이 위치한가 위치하지 않는가? 그럼 정미쌤처럼 밥맛도 볼 수 있겠지, 이게. 그럼 이런 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이런 걸 알아볼 때 필요한 정보가 뭘까요? 지리정보예요. 그럼 이런 지리정보에는 속성 정보도 있고 공간 정보도 있고 또 무엇? 관계 정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의 문제는 뭐였을까? 속성 정보가 뭐고 공간 정보가 뭐다 출제했어요. 그리고 올해 문제는 뭘 물었어요? 그냥 지리정보 시스템을 물었단 말이에요. 주요 개념이 똑같이 지금 뭐였을까? 반복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게.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이냐면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자,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성취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성취 기준. 자, 그리고 좀 전에 주제 내용 구조라고 강론에서 봤어, 안 봤어? 봤죠.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야. 그럼 이거였습니다. 성취 기준 해설과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교육 과정에 들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걸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취 기준을 무엇과 연결시켜야 돼? 교과서야. 이게 교과서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있으면 이렇게 교과서를 오른쪽에 제시한 겁니다. 그럼 이 교과서를 딱 보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뭐가 직결되는 거야? 성취 기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또 성취 기준이 몇 개였죠, 선생님들? 1번, 2번. 좀 전에 주제가 2개였잖아. 그럼 여기도 번호가 지금 몇 번이야? 2번 있고 여기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1번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주제가 몇 개 해야 돼, 선생님들? 2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여기도 보면 여기에 맞는 주제 내용 구조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교과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먼저 쭉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8페이지 보십시오. 단원의 핵심 개념 및 용어 해설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애들은 제가 뭐 천재 교과서를 넣을 때 있고 아이스크림을 넣을 때도 있고 지학사를 넣을 때도 있고 잘 되어 있는 것들을 선생님 제시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게 왼쪽 오른쪽이 보시면 여기는 봐봐. 공간과 장소, 장소감, 살고 싶은 마을, 디지털 영상실. 여기는 장소와 지역, 위치, 장소, 공간, 장소감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출판사마다 뭐의 차이가 있더라. 주요 개념 및 용어 해설의 선생님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을 제시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9페이지부터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더 구조화시킨 거야. 이제 심상 지도는 뭐가 있고 심상지를 비교할 때 뭐가 있고 장소감은 뭐가 있고 공적 지리, 사적 지리, 공간과 장소, 위치와 장소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뒤도 봐봤던 이제 중거 체제의 발달과 방이라고 쭉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까? 또 11페이지도 보면 뭐 심상지도 또 여러 가지 내용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뭐냐면 선생님 제가 좀 전에 참고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참고 자료는 끝이 없다 그랬지. 그럼 이것은 제가 제 나름의 기준으로 참고 자료를 다 정리한 겁니다. 이게 여러 출판사를 그리고 12페이지 뭐 원격 탐사 쭉 나와 있죠. 그 13페이지까지 선생님 보면 쭉 이제 참고 자료를 정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14페이지가 보시면 우리가 산 곳의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 단원과 관련된 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기출문제를 이제. 그리고 15페이지는 중등 기출문제입니다. 이 단원과 관련된 중등 기출문제. 우리 중등을 또 풀어야 되지만 계속 보면 쌤들 문제를 풀 때요. 답을 암기하지 말고 보기에 지문을 암기하십시오. 지문이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기에 지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문이.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1단원 선생님 끝났겠죠? 2단원 가겠지? 자, 근데 선생님 뭐가 있냐면, 쭉 가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5, 6학년 아직 강론이 안 나와 있잖아요. 5, 6학년은 2022의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2015 있죠. 그걸 선생님들 제가 정리했어요. 자, 그리고 같은 맥락이고
여기 제 2부라고 있습니까? 2부는 또 다시 뭘 했냐면 성취 기준하고 강론에 대부분 참고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지도서에는 수업을 도와주는 교수학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어떤 지도서는요, 참 유치하게 선생님 보물창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럼 그건 끝이 없죠. 그래서 이제 263페이지부터 봐봐. 3페이지부터 우리가 사는 곳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넘겨보죠. 264, 265, 266 정말 많습니다. 어디까지 있냐면 200 거기 뭐야? 86조.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한 거 말고 나와 있는 게 286조까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고자료가 여러 지도서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걸 다 집어넣었잖아요, 선생님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뒤쪽이 아니에요. 앞쪽이야. 일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2부를 안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뒤에다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국수사과가 이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선생님들 별도로 지도서를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걸 뭐 할까? 완벽히 소화한 다음에 뭐 할까? 난 정말 불안하다. 그럼 지도서를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선생님들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게 뭐냐면요. 국정지도서에서 뭐가 잘 나오냐면 수행평가입니다. 이 국정이거든요. 제가 3, 6학년 지도서 강론 수행평가로 되어 있잖아요. 뭔 말 한번 쭉 모았냐면 강론에서 공부해봐야 될 수행평가 중에 한 번씩 봐야 될 거 있죠. 그 말 한번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선생님 작년에 아주 그 유치한 문제로 뭐 나왔습니까? 동고서적뿐만 아니라 뭐 나왔어? 무슨 산맥? 태백산맥 나왔어, 안 나왔어? 있죠? 그치? 요거 선생님들 영동과 영서의 기준으로 나눈다 있잖아, 선생님들. 이것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애들 선생님들. 그러니까 의외로 수행평가에서 선생님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만 다 한 번씩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출산 고령화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저출산 고령화도 뭐로 나옵니까? 이 표로 물어봅니다. 이 표로. 그래서 뒤에 수행평가는 이걸로 선생님들 다 정리해서 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료는 선생님들 여기 있는 것만으로 제가 봐서는 거의 넘친다고 생각돼요, 선생님들. 여기에 있는 거. 그리고 또 선생님들 국제기구라는 것도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와 있었죠. 여기도 보면 수행평가에도 그게 선생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는 것을 일단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사회과 국수사과 중에서 공부하면 그 점수 받을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선생님 사회과입니다. 사회과.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선생님들. 그럼 뭐 3페이지도 같은 맥락이니까 문제 출제 방식과 교재 구성이니까 복습할 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오른쪽에 뭘 물었어요? 교수학습 모형을 물어서 이제 교수학습 모형이라는 걸 밑에 이렇게 놨다 쓰면 그 말이야, 그 말. 이게. 자, 그러면서 4페이지 보실래요? 그럼 공부의 출발점은 선생님들 뭐가 돼야 됩니까? 성취 기준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시험도 봐봐, 선생님들. 시험도 물어볼 때 대부분의 임용고사는 성취 기준에서 신설된 걸 중심으로 많이 물었죠.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먼저 제가 이것은 1, 2월 수업할 때 제가 과제로 제시해가지고 제가 추가로 나는 유인물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곳, 일상생활에 만나는 과거부터 쭉 해가지고 옆에 선생님 보면 뭐 신설, 강화, 통합, 신설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도 같은 맥락으로 선생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부를 할 때 여기에 주로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 성취기준 파트가 시험에 출제가 뭐 하더라? 잘 뗀다라고 선생님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인식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6페이지부터 이제 3학년 1학기 뭐가 될까? 이제 1단원이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단원명이 뭡니까, 선생님들? 우리가 사는 곳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 단원명 자체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는 거예요. 왜 단원명이 선생님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곳이 무엇의 출발점이에요? 공간학대법에 뭐가 될까?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는 곳. 자, 그럼 주변 장소에서 경험과 느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장소감을 나누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 중요한 개념은 장소하고 뭘까요? 장소감이란 말이 중요하거든. 근데 선생님들 장소는 무엇과 또 차이가 있을까? 장소, 공간. 그치? 공간하고 장소. 그럼 이걸 공부할 때 선생님들 뭘 공부해야 돼 또? 위치야.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위치, 공간, 장소, 그 다음에 장소감이죠. 장소에서 나중에 이게 뭘로 확대가 돼야 될까? 지역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장소감이 있으면 지역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지역성이 있겠지. 우리는 이 지역성을 선생님들 향토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을까? 국토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류회라고 할 수 있어. 왜? 기용쌤 왜 이게 가능해? 왜 이게 가능해? 왜 방금 제가 지역이라는 걸 말했는데 지역성이라는 게 향토회, 국토회, 인류회라고 이게 가능할까? 이런 설명이. 왜? 나중에 이 지역의 범위가 다중성이잖아. 우리 지역은 나중에 범위가 다중성이라는 건 뭐야? 시민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가 될 수 있잖아.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뭐다? 세계적인 것을 이렇게 했잖아, 선생님들. 이게 다중 시민성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점점 확장이 되어가는 것들입니다. 일단은 장소에 대한 생각 느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장소감, 존중해라. 그러면 학생들이 생활이 이루어지는 주변 여러 장소에서 경험 느낌을 글, 그림 또는 무슨 지도? 제일 중요한 게 심상 지도 등으로 표현해서 사람마다 장소감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라. 장소감이란 말 중요해. 장소감이란 장소에 대한 인지, 감정, 태도, 행동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개인이나 집단이 장소에 부여하는 의미나 관심을 타더라. 장소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2015 개정 때 장소감이 교육과정에 처음 등장했었거든요.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장소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장소감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주변 장소를 알아가면서 심화시켜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걸 그대로 쌤 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쌤 그럼 여기 적용시 고려사항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곳의 범위를 뭐라고 한다? 생활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가 쇼핑을 위해서 이동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학원 가려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공간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아주 중요한 거야. 탄력적으로 설정한다는 말 있어, 없어? 있죠. 아주 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에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제 장소감을 이해하고 표현할 때 선생님들 의사소통 능력 태도니까 역량에서 뭐가 기억나? 의사소통 및 협업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장소에 대한 감정과 같은 정의적 영역, 그 다음에 무엇? 인지, 행동이지. 그럼 장소감과 관련돼서 선생님들 뭣도 중요할까? 인지, 정의, 행동이란 말이 있으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오른쪽 선생님 보시면, 오른쪽 이걸 그대로 선생님들 시각해 놨습니다. 장소와 우리 삶이란 말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제일 먼저 선생님들 뭐의 개념 알아야 돼? 장소야. 우리의 삶과 관련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장소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학교, 도서관, 놀이터, 시장, 공원, 얘들이 다 뭐야? 장소야, 장소. 그러면 이걸 하는 거야, 선생님들. 교과서에 학교, 도서관, 놀이터, 시장, 공원이 사진으로 나, 사진으로. 그럼 딱 보는 순간, 아, 이것은 애들에게 지금 무엇을 지도하고 있구나. 장소를 지도하구나, 이거야, 선생님들. 그러면 여기서의 느꼈던 경험이나 느낌을, 자, 도서관, 놀이터, 시장, 공원에서 느꼈던 느낌, 이걸 시로 표현하는 거야, 시로. 시로. 시로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정민쌤, 도서관은 자습실. 자습실에서 느꼈던 경험을 시로 표현해 봐. 시로. 아무거나 표, 아무거나.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 어떻게 쭉 그렇게 해? 그래, 쭉 표현할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야. 수업을 할 때 느낌을 쭉 표현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뭘로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심상, 지도로 표현하는 게 제일 뭐해? 중요하더라, 선생님.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 장소에서 경험과 느낌을 나눈다. 소개하기, 존중하기란 말이 있어 없어? 선생님, 그러면 여러 장소에서의 경험과 느낌 있습니까? 이걸 세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될까? 장소감이야. 뭐라고 한다? 장소감.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애들에게 무엇을 지도하기 위한 학습 활동일까? 장소감이라는 것을 지도하기 위한 겁니다. 장소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두 번째, 삶의 터전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주변 장소를 탐색해라. 우리가 사는 곳에 좋은 점, 불편한 점,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라. 선생님, 누구 입장에서 살기 좋은 곳이어야 될까? 아동이에요. 아동의 입장에서 환경, 친화적인 게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사는 여러 장소를 탐색할 때 디지털 영상지도, 사진 등의 무엇, 현장, 답사 등으로 해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 관련된 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변의 여러 장소를 살펴보고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안을 탐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신설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곳에 어떤 곳이야, 선생님들? 놀이, 여가, 안전, 교육, 문화, 의료 등을 조사해보고 좋은 점, 불편한 점, 살기 좋은 곳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 그럼 선생님들 여러 장소를 뭐 한다? 살펴본다고 그랬잖아. 그럼 직접 애들 데리고 어디 가야 돼? 나가봐야 되겠죠? 요즘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죠? 요즘에 현장학습 문제되잖아. 아니면 학교에서 점심시간 애들 놀이터에서 놀아, 안 놀아? 요즘에는 잘 안 놉니다. 왜 그럴까요? 사고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선생님들 애들이 놀잖아요. 누가 밖에 같이 나가 있어야 될까? 선생님 나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아예 미연의 사건을 방지하려고 아예 뭐 할까? 못 나가게 차단해버립니다. 이게 참 서글픈 현실이야, 이게. 자, 여러분, 오른쪽 보십시오. 우리가 살기 좋은 곳, 우리가 사는 곳의 모습을 살펴본다. 그때 이제 무슨 지도 생각해라, 선생님들? 디지털 무엇? 영상 지도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선생님, 우리가 살기 높은 곳에서 뭐 한다? 내려다본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또는 인터넷에서 검사한다. 검색해본다. 선생님, 이런 것들이 다 지리 정보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관련이 있겠죠. 고장에 또 안내도가 있고, 안내도. 그 다음에 직접 어디 가봐야 돼, 선생님들? 우리 학교에 가까운 거기 문화, 건강, 의료 같은 거 병원이 있을 거 아니야. 직접 애들 데리고 뭐 한다? 가볼 거 아니야. 답사 계획 세우기,
답사하기, 그 다음에 뭐야? 답사 내용 정리하기. 아주 오래전에 선생님들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 요겁니다. 면담법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럼 답사는 현장학습의 같은 일종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현장학습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뭐가 있을까? 사전에 질문들을 주고 뭐 한다? 이야기한다. 이걸 뭐라고 해요, 선생님들? 면담이라고 하잖아요. 면담. 그리고 살기 좋은 곳에 있는 장소. 있잖아, 놀이, 여가, 교육, 문화, 안전, 건강, 의료 등과 관련되는 장소. 그럼 살기 좋은 곳에서 노력할 점이 뭐냐? 지키고 불편한 점을 해결하라 라는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교과서의 내용에서는 특히 어려운 건 없죠. 여기서는. 자, 그럼 이제 넘겨보시면 이 뒤쪽이 시험에 8페이지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선생님. 이게 지리교육의 출발점이었어요. 지리의 출발점. 그러면 우리 뭐 공부하자? 위치, 공간, 장소, 지역 있죠. 그거의 개념을 선생님들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먼저 제일 먼저 선생님들 여기다 제가 이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 단원에서 신설된 내용이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먼저 우리가 사는 곳 단원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무엇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생활권이라는 것도 중요한 개념으로서 과거에 5학년에서 나왔습니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장소감과 여러 장소를 살펴보는 내용이다. 특히 최근에 중요시 되는 뭘 반영했다? 아동 친화적 환경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좀 전에 이거 하면 앞에서 뭐 기억나? 누가 살기 좋은? 아동들이 살기 좋은 터전으로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자 했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동 친화적 환경입니다. 이걸 반영했다는 거예요. 아동의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아동 친화적 환경이 무엇인가? 그래서 생활권, 아동 친화적 환경. 그럼 이제 목감을 알아야 돼. 위치, 공간, 장소, 장소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공간과 장소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이거 늘 말하지만 빨간색은 선생님들 그냥 책에다 없고 그냥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이에요, 알겠죠? 네, 똑같은 책. 빨간색만 추가되어 있는 건데, 자, 공간은 봐봐. 객관적으로 부여되는 지표 범위이고, 장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의 경험과 인지에 따라 주관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지표 범위다라고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장소는 개인이 구성하는 의미의 세계이므로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가 다른 사람에게는 장소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공간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럼 의미를 부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장소가 된다, 선생님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제2의 고향. 자기의 제2의 고향이 어디냐라고 선생님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똑같은 노량진인데 어떤 사람은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노량진에 대한 뭐가 있더라? 의미를 선생님들 부여한다, 그 말이야. 선생님들은 노량진은 고향이 되면 안 됩니다. 빨리 뭐 해야 돼? 떠나야 돼? 그럼 장소감은 뭐예요, 선생님들? 어떤 장소에 관한 개인의 감정과 태도를 말하더라. 장소감은 장소와 개인, 집단, 자연환경, 인문환경과의 무엇,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같은 장소라더라도 개인, 집단마다 장소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가 다르더라. 선생님, 그러니까 장소감은 공적 지리를 말합니까? 사적 지리를 말합니까? 그렇지, 사적 지리야. 이 공적, 사적 지리라는 용어가 아직 초등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장소감의 차이는 나이, 성별, 가치관, 직업, 사회 계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고 싶은 마을. 마을 만들기, 장소와 사람의 결합체이다.
그러니까 우리 살고 싶은 마을이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야. 에? 재개발, 재건축이면 좋죠. 생각만 해도 뭐해? 요즘은 근데 재개발, 재건축할 때 뭘 내야 돼, 선생님? 중간에. 추가 비용 돼야 되니까 돈 없으면 더 뭐 할까 비참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가 아니더라. 이게 선생님들. 장소의 역사와 특성 함께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말하고 있더라, 선생님 그 말이. 그 다음에 우리 고장을 알아보려면 선생님들 무슨 지도 봐야 된다? 디지털 영상 지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항공사진 및 위성 영상의 색조 보정을 실시하여 지형, 지물, 지명, 경계성을 표시한 영상 지도로서 사진 촬영 시 중심 투영에 의한 대상물의 왜곡과 지형의 기복에 따라 발생하는 기복 변이를 제거하여 영상 전체의 축적을 일정하게 보존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사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무슨 지도로 간다? 디지털 영상 지도로 간다. 선생님 그 말이야. 자, 그럼 옆에 봐, 선생님들 또 이제 다른 출판사에 똑같이 장소란 말이 있는데 또 여기는 무슨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지역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소가 있고 이제 지역. 자, 특정한 이치에 점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지리 요소를 뭐라고 한다? 장소. 자, 위치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이게. 그럼 이제 선생님들 점과 점이 연결되면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을까? 면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인접한 장소와 분명히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이면서도 인접 장소들과 필연적으로 무엇, 유기적으로 뭐가 되어 있을까? 관계에 있더라. 그럼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장소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의 지리적 특성, 이걸 뭐라고 한다? 지역이라고 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점이라면 지역은 뭐더라? 면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또 봐봐. 여기는 어떤 말이 선생님들 추가되어 있습니까? 위치란 말이 추가되어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지표 공간의 한 부분이 뭐가 돼? 장소 맞습니까? 장소? 장소는 저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 모습이 제각각 성격이 뭐하더라? 다르다는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선생님 근데 중등 임용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요, 무장소성, 무장소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야 돼. 근데 세계의 모든 지역을 돌아다녔더니 모든 건축물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서 좀 괜찮다 싶은 건축물을 그대로 우리나라로 뭐 할까? 옮겨와요. 그러면 어떤 장소감을 느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무장소성이라고 합니다. 뒤에 기출의 선생님들 나와 있을 거야. 위치와 장소는 모두 지표 공간의 어떤 곳을 말하지만, 자, 위치가 그곳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한다면 장소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위치는 어떤 곳의 자리, 장소는 무엇? 특성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자, 위치, 자리, 어떤 곳 자리, 장소는 특성이다. 그 말이었어요. 그럼 이제 위치와 관련 지어서 나중에 이제 상대적 위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절대적 위치 있죠? 그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공간 중요한 거야. 분명히 선생님들 스페이스 영어로는 분명히 차이가 되어 있죠. 거리, 면적, 밀도, 방향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다. 공간이 보편적, 일반적인 것을 담아낸다면 장소는 주관적, 정서적인 것을 담아내다. 우리가 어떤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의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뭐가 된다? 장소가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장소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소. 여기서 이제 느낌이라는 건 뭘 말하더라? 장소감이야. 자, 그럼 개인적 무엇? 정서적인 측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아주 중요한 말 나옵니다. 공적 지리와 그다음에 무엇? 사적 지리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지리교육은 지리적 사실만 연결한 공적 지리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공적 지리. 즉 무슨 말이냐면 노량진역은 어디에 위치하고 하루에 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몇만 명인가. 이건 무슨 지리야? 공적 지리가 되겠지. 공적 지리. 자,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공적 지리 지식이 아주 필수적이야. 그러나 장소에 대한 경험과 감정 역시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경험에 대한 장소 인식을 강조해라. 그래서 어떤 지리가 강조되고 있더라? 사적 지리가 강조되고 있더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분명히 교육과정의 맨 마지막에 장소감을 나눌 때 인지, 정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행동적 영역이란 말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장소를 그렸는가? 이건 뭐야, 선생님들? 인지적 측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그렸는가? 이건 뭐야? 정의적 측면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장소를 그렸는가? 새롭게 달라진 장소를 그리는, 이건 뭘까, 선생님들? 행동적 측면입니다. 저 같으면 노량진에 대한 심상들을 그리려면 앞에 지금 공사 중인 장소를 그리겠어요. 왜? 3년 전에는 이게 주유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청년 주택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들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냉정히 말하면요, 이것만 봐도 충분해요.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단원에서. 그럼 이건 선생님들 성취 기준이 1번입니까? 주로 2번입니까? 주로 1번 관련된 거잖아. 1번이 장소, 그 다음에 무엇? 장소, 감이었잖아, 선생님들. 이게. 그래서 머릿속에 딱 정리하란 말이에요. 이제 장소 하면 머릿속으로 위치, 공간, 장소, 지역. 아시겠죠? 그리고 장소에 대한 느낌을 뭐라고 한다? 장소, 감. 하위어서 세 가지 무엇? 인지, 정의, 행동, 관련된 질문 있죠? 그 공부하면 끝이야, 이제. 그리고 내용이 이제 반복 심화됩니다. 9페이지. 하나 초감 이거. 이 사람들의 공간에 대한 인지를 알고 싶어요. 공간 인지. 뭘 알고 싶다? 공간 인지. 그러면 뭘 그려보라 하면 될까요? 야, 네가 느끼는 걸 그림으로 하면, 지도로 하면 뭐 해라? 그려봐라. 학생들이 뭘 알아보기 위해서? 공간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봐봐.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란 말이 있어, 없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다? 공간 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 인지. 그러면서 봐. 공간을 가로하면 누구 떠올라? 인지하면 삐아제지. 그러니까 삐아제의 인지 발달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공간 인지야. 인지. 이걸 심상 지도라고 합니다. 아직 심상 지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지역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지도와는 다르게 머릿속에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지도처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심상 지도. 이 용어 자체가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용어 자체가. 그럼 이제 심상 지도를 조금 더 선생님들 구체적으로 보려면 세 가지의 지도가 있어요, 선생님들. 내각의 형태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인문적, 자연적 요소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느낌, 감정, 애착, 이미지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형태적, 지시적, 그다음에 무엇? 평가적, 심상 지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중등에서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등도 심상 지도라는 용어까지야. 그래서 우리도 심상 지도라는 용어가 훨씬 뭐할까? 중요합니다. 그럼 실제 시험은 선생님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예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다. 그럼 심상 지도. 그러면 심상지도를 그릴 때 이것은 이제 쭉 나와 있냐면 지도 용시로 정확하게 그립니까? 아니지.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또는 정확한 지적 표현보다는 대략적인 모습 또는 선생님들 어떤 색채나 형태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 경관, 배열 등에 대한 공간적 특성 이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입지, 경관, 배열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기 봐 선생님들, 입지. 나와 친구가 모두 그린 장소는 어느 곳인가? 나는 그렸지만 친구가 그리지 않았거나 친구는 그렸지만 나는 그리지 않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같은 장소를 비슷한 위치나 같은 위치에 그린 장소는 어디입니까? 같은 장소를 나와 친구가 서로 다른 위치에 그린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장소에 뭐가 연관돼? 입지.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나와 친구가 모두 그린 장소 주변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풍경은 어떠한가요? 그럼 이제 배치나 또는 뭐가 있습니까? 경관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입지, 경관, 배열. 선생님, 그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돼갈까요? 그럼 그려진 것들에 봤더니 그 시장 아니면 뭐 지하철역, 시청 이런 것들의 입지를 봤으면 나중에 입지 조건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시장은 어디에 입지하기에 좋은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 뭐가 돼? 확장이 선생님들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심상들을 비교할 때에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된다? 입지, 경관 또는 무엇? 배열 이런 것들을 본다 선생님들 그 말이야. 그리고 장소감이라는 건 선생님들 앞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었죠.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중요하더라? 공적 지리하고 무엇? 사적 지리 선생님들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우리 장소관처럼 개인의 주관적 지리인식과 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개인만의 비밀스러운 지리인식이더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사적 지리라고 한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사적 지리. 수많은 지리적 문제를 직면하여 대처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더라. 공적 지리는 지리학의 권위로부터 공인받은 공적 지리를 말하더라. 다수가 공유해 제도적으로 공인받은 지식이야, 선생님들. 공적 지리. 그 다음에 공간, 장소, 위치. 좀 전에 봤어요, 안 봤어요? 봤었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10페이지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가 삐아제에 뭘 봤죠, 선생님들? 공간, 인지라고 봤었죠. 그리고 우리 위치란 걸 봤어, 안 봤어? 있지? 위치를 봤을 때 이제 먼저 중고체제의 발달과 방위, 지리적 상상력, 오늘법 오른쪽 선생님들 삐아제의 공간, 인지, 발달 단계, 공간 구조를 인식하는 과정, 캐롤링의 공간, 인지, 발달 단계, 하트와 무어의 공간, 인지의 중거체제 발달 단계라고 있어요, 없어요? 다 공통점이 뭡니까? 뭐 하나 빼놓고 공간 구조 인식 빼놓으면 다 공간 인지죠. 그러면 공간 인지를 제시할 때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선생님들 그 말이야. 근데 선생님들 하트와 무어를 보면 공간 인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거란 말이 있어 없어? 중거체제라고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중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중거. 그래서 선생님들 중거 체제의 발달과 방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목이 중거 체제의 발달과 뭐야? 방위. 그러니까 이거야.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무엇을. 자, 그래서 중거 체제는 개인이 공간 내에서 위치를 표상할 때 사용하는 참조 체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입지를 선정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틀, 이걸 뭐라고 한다? 중거 체제라고 그래. 자, 중거란 말이 중요해. 중거. 자, 지금 우리가 왜 중거를 공부합니까? 위치를 나타낼 때 뭘 활용하더라? 중거. 그럼 그 중거가 선생님들 나를 중심으로 위치를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엇을 중심으로 위치를 설명할 수 있을까? 선생님 만약에 나를 중심으로 위치를 설명하면 친구들하고 사인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야, 너 맞은편에 뭐 보여? 경찰서 보이지라고 하지. 이건 이제 고정된 중고체제 맞죠? 이게. 그래도 잘 몰라. 그러면서 요새는 길 찾을 때 요거 내비 키고 뛰어 안 뛰어?
띄워본 적 있어 없어? 있지. 이건 뭐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 그랬으면 봐봐. 첫 번째, 자기 중심적 중거체제란 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고정된 중거체제, 그 다음에 좌표적 중거체제란 말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자기 중심적 중거체제라는 건 삐아제의 전조작기란 말이었어요. 고정되는 구체적, 형식은 좌표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중심으로 설명해 버린단 말이야. 자기 중심으로. 이게 자기 중심, 신체 이동을 기반으로 방향을 인지하더라.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 제가 이동한다는 것은 뭘 켜놓고 이동한다는 거였지? 좌표를 켜놓고 이동하는 거예요. 달라 이것은. 그 다음에 고정된 중거체제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지표물을 중심으로 공간을 파악한다. 좌표적 중거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 방위인 좌표 체계를 이해하더라. 그럼 위치를 나타내는 방위, 절대적 방위가 있고 뭐가 있어?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 방위는 북성을 기준으로 한 좌표 체계에 의한 방위고, 상대는 가변적 상대적인 방식으로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3학년이 고정된 중고체제로서 4학년이 절대적 방위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위치가 있고 뭐가 있었습니까? 절대적 위치가 있었죠. 그러면 3학년은 뭐야? 상대적인 거. 4학년은 뭐죠? 절대적인 거 맞습니까? 이건 선생님들 최근에 초등에서 출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출제가 됐습니다. 상대적 위치와 절대적 위치는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나 중거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중등 임용고사에는 중거라는 영어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중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삐아제의 공간인지, 형상적 단계, 투영적 단계, 그 다음에 뭐야? 유클리드적 단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형상, 자기 중심적으로 파악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형태에 대한 이해가 입지에 대한 이해보다 앞서는 상태를 말하더라. 자신과 대상과의 연결을 위주로 합니다. 투영, 형태와 입지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면서 타자 중심적으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특정 사물을 기준으로 입지를 파악합니다. 유클리드 단계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선생님들 캐롤링의 공간인지, 위상적 단계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소들의 관계를 자기를 중심으로 연결되더라. 정향이나 축척은 고려하지 않더라. 투영, 타자 중심이더라. 부분적 좌표, 정향, 축척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조망력이 있더라. 그 다음에 기하학적 관계, 아예 평면, 범례 등을 사용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트와 무버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 중거, 고정된 중거, 추상적 증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신과 완전히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더라. 읽어보면 비슷비슷하죠. 그러면 요게 기존 국정에 나와 있던 겁니다. 이게 국정이고 다 이제 검정이나 교육론에 나와 있는 것들이야. 그럼 크게 이걸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국정에 있는 게 시험에 출제가 돼버렸어요, 선생님. 이게 자, 그럼 이제 공간 구조와 관련지어 뭐가 있습니까? 공간 조망력, 공간 요소, 공간 그 다음에 구조 이해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공간 조망력이라는 것은 어디서도 나올까? 수학과 뭐 할 때? 쌓기나무. 쌓기나무 할 때 선생님들 위에서 뭐 할까? 아래를 내려다보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공간 조망이라고 합니다. 공간 요소들이 어떤 기준을 토대로 분리하는가 쓰면 그 말이에요. 분류. 도시의 경우 도로와 건축물을 중심으로 공간 정보를 분류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선생님들 공간 정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공간 정보. 자, 우리 지리 정보에는 뭐가 들어있더라? 공간 정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있잖아요 선생님들.
공간 구조, 공간 요소들을 위치, 거리, 형태, 크기 등의 관점에서 서로 관계를 살펴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공간 구조, 이해력 등이라고 선생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리적 상상력. 우리 역사적 상상력 들어보셨죠? 그럼 지리에서 이 지리적 상상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리적 상상력.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적 지리인 배경 지식과 선행경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지리, 공간, 장소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개인과 공간의 무엇? 상호 작용이다 라고 있어 없어?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공간적 상상력입니다. 이 개념들 아주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쉬었다 하겠습니다.